이런 갑질 논란에 휩싸여 있는 분을 옹호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정체성과 좀 어긋나는 게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? 이 이혜원 후보자를 뭐 옹호하거나 문제가 없는 후보다 이렇게 보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그럼 청문회 때 우리가 한번 이걸 제대로 해보자 그 생각이 있는 거죠. 근데 대통령실에서도 그 갑질 논란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? 진영선은.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실제로 이 강훈식 실장께서도 네. 방송에서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뭐 갑질이나 이런 부분은 또 검증 과정에서 그렇게 잘 잡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렇죠. 취지의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탈탈 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이틀 하자고 하잖아요. 청문회를. 받아주겠죠? 민주당에선? 여당 입장에서 사실 청문회 이틀 하는 거 받아줘야 된다고는 생각해요. 네. 왜냐하면 결국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자라는 네.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옹호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. 몇 분은 옹호하시던데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엔 논란만 벗어나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런 갑질 논란에 휩싸여 있는 분을 옹호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정체성과 좀 어긋나는 게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타협하기는 어렵죠. 당 입장에서도.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어떤 뭐 사퇴 요구도 나오기도 네, 하고 네. 아니면 사퇴까지는 안 가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의구심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당 내에서도 청문회를 마냥 우리가 좀 뭐 여당이기 때문에 마냥 옹호하는 입장으로 갈 수는 없다. 이거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저희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하신 그 지명이기 때문에 네. 그리고 그 의도를 저희가 뭐 읽히잖아요. 사실은 네. 대통령께서 계속 어떤 통합에 대한 의지를 밝혀 오셨고 사실은 뭐 이혜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어떤 경제 정책관에 있어서 굉장히 그 대척점에 있는 분이기도 그렇죠. 하거든요. 근데 이분까지도 품고 이 국정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는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존중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.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동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공언을 하셨고 야당과도 대화를 계속 활발히 하셨고 먼저 손을 내미셨고 그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 보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존중이 또 여당으로서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건데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이혜원 후보자를 뭐 옹호하거나 문제가 없는 후보다 이렇게 보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그럼 청문회 때 우리가 한번 이걸 제대로 해보자 그 생각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청문회 전에 아예 떨어뜨리고 지명 철회를 시킬 거냐 그렇게까지는 가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청문회까지는 보고 판단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청문회까지는 그래도 가서 본인이 어쨌든 청문회라고 하는 공적 절차와 장소가 마련되는 네. 거잖아요. SNS에서 뭐 본인이 개별적으로 입장 내고 기자들과 통화해서 이렇다 저렇다 네.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따져 물을 거 아닙니까? 민주당 의원들도 아마 엄청 세게 질문하실 것 같거든요. 네. 뭐 내란 옹호했던 발언 이거 뭐냐, 갑질 이거 뭐냐, 재산 이거 뭐냐, 그리고 뭐 과거에 했던 발언들 다 얘기하고 의혹 다 터뜨리고 얘기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제대로 소명하고 해명하고 혹은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사과를 하고 그랬을 때 그 부분이 넘어갈 수 있냐 아니냐는 사실 제가 봤을 땐 청문회에 갔을 때 그때의 여론으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참 난감한 상황이겠네요. 네, 근데 그러니까 다들 이 청문회 예고편을 얘기하실 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것부터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. 근데 뭐 명백한 잘못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. 뭐 잘못이 없었다, 잘못이 아니다, 뭐 완전 무결한 후보자다 이렇게 보시는 분은 그렇죠. 뭐 그건 아무도 없었습니다. 요즘 유행하는 말로 빼박이니까. 네, 뭐 녹취라는 게 또 그렇죠. 강렬하지 않습니까? 네. 이게 뭐 이른바 각인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.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후보자에 대한 의구심은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죠. 근데 그렇다고 대통령의 그 인사권을 아예 저희가 무시할 수 있냐, 혹은 뭐 대통령의 이 지명에 대한 의지를 저희가 모르냐, 그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,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. 이것도 도전이다.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. 라고 얘기를 하고 청문회 때 이제 후보자의 소명을 좀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청문회까지는 좀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그 갑질 논란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?
지명선을.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이 강훈식 실장께서도 네. 방송에서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갑질이나 이런 부분은 또 검증 과정에서 그렇게 잘 잡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렇죠.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본인한테 들을 수도 없는 얘기고.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보통 이제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라는 게 물론 세평조회도 합니다만 네. 그게 또 어디까지 세평조회를 할 수 있냐 그 부분도 좀 맞아요.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. 네. 전직 보좌관들까지 찾아서. 네, 몇십 명한테 연락을 해서 네.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마 이제 굵직굵직한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확인을 했을 거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직을 하셨던 분이고 최근까지도 사실 당협위원장을 하셨잖아요. 네. 그 전에도 또 지방선거에 출마도 하셨었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명과 검증, 검증과 소명 이런 것들이 이미 끝났겠다. 필터링을 좀 많이 하지 네.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사실은 누워서 침 뱉기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그럼 그때 국민의힘에 있을 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안 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탈탈 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이틀 하자고 하잖아요. 청문회를. 받아주겠죠? 민주당에서는? 글쎄요.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예단할 수 있는 네.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저라면 이 정도의 논란이 인 사람이라면 여당 입장에서 사실 청문회 이틀 하는 거 받아줘야 된다고는 생각해요. 네. 왜냐하면 결국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자라는 네. 건데 그 검증의 기한까지 저희가 좀 제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보통 하루 이렇게 하고 그렇죠. 지나가지만 네. 추가 검증을 더 해보자 더 꼼꼼히 따져보자라고 하는 네.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거부할 명분이 딱히 없을 것 같은데 네. 다만 변수는 이 국민의힘에서 건드리는 내용들이 만약에 갑자기 좀 지역적인 내용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저 예를 들면 도덕성, 대통령을 네. 공격하기 위한 네. 면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선 일정 합의가 안 되겠지만 네. 이런 내용을 우리가 더 따져봐야겠다 합의를 해달라라고 하면 당에서 좀 고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틀이면 국무총리급이네요. 진짜. 알겠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이 전에 야당 시절에 이제 장관 후보자들, 공직 후보자들 위장 전입, 논문 표절 이런 부분에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거든요. 좀 이율 배반적이지 않냐. 지금 이혜원 후보자의 경우는 더 심한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? 이율 배반적이라는 지적. 그것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겠죠. 왜냐면 사실 나름대로의 설명을 드리자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. 점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그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해달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 그 칼날이 좀 무뎌지는 거 아니냐 그때는 날카로웠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문회에서 저희가 결코 옹호만을 하지 않을 거라는 점 이거는 분명하니까 저희도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의 수위가 좀 예전이랑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받아들이되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청문회 과정에서 저희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원들도 사실 송국 검증을 좀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공공연히 하고 계신 상황이라 청문회 때 저희가 이혜원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좀 뼈아픈 지적들을 많이 내놓는 걸 보시면 그런 비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.